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수학 되짚어보기 8번째 시간으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일단 우리가 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걸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을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이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선들을 다 연결을 했을 때 이 길이들이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얘를 가지고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가지고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원이라고 한다면 이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얘를 가지고 좌표 평면에 옮겨서 이 원의 중심이 만약에 원점이 된다면, 원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겨서 원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이때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그냥 편의상 x, y라고 했을 때 이 x, y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얘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또는 y축의 방향으로.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면 우리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식을 보면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얘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어떤 원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문제 상황에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라고 나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 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자,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면, 자, 이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했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b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x축에 접하니까. 그래서 얘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b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번에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서 a, b고, 자, 그러면 이 길이는 a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이번엔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y축이든 x축이든 접하는 원이 있다면 결국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여기 길이도 a, 여기 길이도 a. 그래서 얘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a 제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는 x축에 접하겠구나, 아니면은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니까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 한 번만 그려보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자, 얘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주고, 이제 얘를 전개를 해보면 어떤 것들이 남게 될 거냐면 x제곱이 나올 거고 또 y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a제곱, b제곱, r제곱 해서 상수항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b, c가 아무 숫자나 들어가면 항상 원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고, 우리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거꾸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자, 이항해주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반지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라고 하는 숫자가 0보다 커야지만 얘가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했을 때 2차식의 형태가 나왔네 라고 무조건 원이 되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 또한 저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얘를 내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 결국 표준형의 형태로 바꿨을 때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게 있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요런 정도의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 얘를 가지고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이런 표준형으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고, 이제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라는 게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직선이 있다면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 아니면은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 r인 어떤 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의 제곱해서 x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s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의미는 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접한다,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갖는 거구나,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없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대입을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
얘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거꾸로도 충분히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져볼 건데, 이 상황에서 원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심과 반지름을 잘 찾아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원의 중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러면 나는 이 세 개의 선들, 첫 번째 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이 연두색 선과 그 다음 보라색 선과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을 비교해보면 결국 반지름하고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연두색은 반지름 길이보다 짧겠죠.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보라색은 반지름 길이와 같을 거고 파란색은 반지름 길이보다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과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 R이, 요건 D, 반지름의 길이 R이 중심까지의 거리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직선이 주어졌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관계식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판별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해 가지고 어디가 더 짧냐 같냐를 비교하면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자, 2차 함수가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2차 함수식이 있고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대입해서 판별식을 계산해서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값들을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도 원이 있고 직선이 있다 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요 접선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가 이제 하는 일은 판별식을 이용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1 과정에서는 이거를 외워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뭐 더 나아가서는 이 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접선을 찾는다고 했을 때 또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은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 그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 위에서의 점,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알 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원 위에 한 점. 자, 그래서 원 위에 한 점 P를 가지고 내가
x1, y1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이 접선을 구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 여기가 수직이니까 결국 x1과 y1, 그 다음 0,0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을 연결해주면 기울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알고 한 점 알게 되니까 접선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결론은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투를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수투에서도 접선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기울기를 아는 경우, 그 다음에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도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원 밖에서도 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식으로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을 거니까 두 개의 접선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고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 여기 점을 x2, y2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이고 한 점을 알기 때문에 직선의 식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지수 하나로 해서. 그러면은 접하는 경우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아니면은 요 점을 하나 임의로 내가 설정을 해서 접선을 구해준 다음에 그 접선이 이 x2, y2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상황을 잘 기억을 하시고 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의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내용과 이제 내가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사실 수학 1이나 수학 2에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정도고, 지금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은 여러분들이 기하라는 과목을 배운다면 일단은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그 2차 곡선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배우는 게 뭐 포물선, 쌍곡선, 타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것들의 접선의 방정식 아니면은 직선과 만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얘기로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평행이동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